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고요. 예.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57페이지, 검표율 제한. 여기 맞죠? 예.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어디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 배우고 있죠. 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예,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은 지구기사지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용도지역이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쓰임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용도를 지정한 이유는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있다. 그 제한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뭘로? 광역도시계획으로요?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도이사.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가 용도지역을 지정해요? 서울시장이 지정하죠.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예, 도안에는 시군이 있는데 시장 문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입안해서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안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죠? 구리시에서는 도의사가 이런 용도지역을 정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용도지역의 건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각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지역의 거기에 대한 규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16개, 그리고 관리지역에 3개, 그리고 농림지역, 도시지역이 16개, 그리고 관리지역에 3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죠. 그래서 21개 용도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한다고요? 건축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어라. 이 건축 제한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아볼 것은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제1종 전용주거적. 일종 전용주거적은 어떤 지역을 일종 전용주거적으로 지정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럼 서울시가 이 지역에다가 일종 전용주거적을 딱 지정하면 일종 전용주거적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 어디든 일종 전용주거적에서는 무엇은 법률에 규정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단독주택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원래 일종 전용주거적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적 내 땅을 샀어요. 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땅을 샀습니다. 뭐 하려고 샀어요? 이거 지으려고. 이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전원주택 지으려고 일종 전용주거적에. 그러면 여기에 이 일종 전용주거적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얼마의 규모로 지을 거냐. 그죠? 규모 제한이 나와야겠죠? 자, 이 규모 제한이 뭘까요? 자, 이 규모 제한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건폐율, 용적률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올해 32회 때는 이 용적률이 나왔어요. 작년에만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빼고 그전년에도 계속 나오고. 그럼 올해 용적률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건폐율 쪽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이 거음표율, 용적률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월 달, 12월 달에는 숫자를 암기하는 것보다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거음표율은 수평적 규모를 제한해요? 수직적 규모를 제한해요? 수평적 규모를 제한하고,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를 제한한다. 자, 그러면 거음표율이라는 것은 한문적인 해석은 건물 건자 덮을 패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얘가 땅이다. 그러면 하늘에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흔히 말하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터 잡고 올라가잖아요. 터 잡고 올라가는데 그 터가 거음표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문적인 해석은 그렇고, 자, 이 법률상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한다? 거음표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율이니까 곱하기 100이겠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자,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이 땅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음표율을 확인해 봤더니 거음표율이 50%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거음표율이 50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건축 면적. 그럼 건축 면적이란 나중에 건축법에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분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 개념 배우는데 쉽게 말해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대지 면적이 50% 지을 수 있다. 모든 기준은 이 대지 면적이죠. 이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50이니까 50%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면 50이니까 여기는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건축 면적 최대, 그죠? 50%니까 500제곱미터.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건물 짓지 말고 빈 땅 공지로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최소 공지는 50%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최대 500을 50 적용했으니까 여기는 최소는 50%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소 공지 면적 500제곱미터. 그러면 이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대지 면적이 된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 대지에 두 동이 들어섰대. 여기 A동, B동 두 동이 들어섰으면 그때는 이 건축 면적은 이 건축 면적 합계를 말한다는 얘기. 하나 대지니까. 그러면 이 두 동이 500을 넘어서 안 되고 한 동이면 한 동이 500을 넘어서 안 된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101동, 102동, 103동 여러 동이 있죠. 그때 여러 동이 있을 때는 그 합이 5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니까 이 건축 면적이란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음표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데 거음표율, 이 거음표율이 여기서 50이다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은 500이잖아요. 이 대지 면적이 50%죠? 그러면 거음표율이 7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음표율 7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70%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음표율이 9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90%가 최대 맥스고 나머지 20%는 최소 공지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용 주거적은 다 50이고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60이고 3종은 50이고 그리고 준주거적은 70이죠. 70인데 저기 법률상 최대치 일치하네요. 상업적이 겁나 높죠. 뭐 9887 그러니까 공업적은 70이고 그런데 거음표율이 2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녹지적은 다 거음표율이 20인데 거음표율이 2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 80%는 뭐 해야 된다? 빈 땅, 공지를 남겨둬야 된다. 그죠? 우리 시골 지역에 마당이 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시골은 마당이 넓잖아요. 넓은 이유는 비도시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거음표율이 다 20이잖아요. 20이니까 그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 중에서 20%만 건축하고 나머지 80%는 공지를 남겨야 되잖아요. 다만 계획관리지역만 거음표율이 얼마예요? 40이다. 그죠? 계획관리지역이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거음표율이 제일 높잖아요.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건폐율이. 예, 건폐율 개념 이해하겠죠? 건폐율은 수평적으로 얼만큼 덮을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을까요? 건폐율이 만약에 이 지역에 상업적에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상가 지려고. 근데 예, 상업적에서 상가 지을 수 있으니까 상가 지려고 땅을 샀는데 건폐율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건물 짓겠어요? 그죠? 뭐 공지가 뭔 필요 있어요, 그죠? 꽉 차게 질 거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이빠이 질 거 아니에요, 이빠이. 자, 그러면 어떤 문제 발생하겠어요? 여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없으면 자, 일조나 채광이나 통풍이나 화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것은 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과 대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법률과 대령이 정한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조례로 정한다. 법률. 자, 그러면 우리 주거적, 우리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이야기합니다. 주거지역은 법률상 최대치가요. 법률상 최대치가 주거지역은 건폐율 맥스가 70이에요. 법률이.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라고요? 예, 건폐율이 70이다. 그죠? 건폐율, 주거지역은 70%. 이게 주거지역의 최대 맥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거지역은 우리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눴어요? 주거지역은 전일준 나눴죠?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이게 세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전용주거적, 전용도 1종, 2종 있고 일반주거적도 1종, 2종, 3종 있고 준주거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서는 전용주거적은 1종, 2종 다 50 그리고 일반주거적은 1종, 2종은 60 그리고 3종은 건폐율이 작아요. 대신 용적률이 높죠. 자, 용적률이 실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준주거적은 건폐율 70. 항상 그래서 이 준이 주거적의 최대치, 법률상 최대치와 일치하는 거예요. 어디인가는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 6, 5, 7 하는데.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적에서는 건폐율은 40%다. 서울시 일종 전용주의 건폐율은 40이다. 그러면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적에서는 건물 지을 때 서울시 조례로 적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인천시 조례로 인천시 일종 전용주거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30%다. 이렇게 정하고 있으면 인천시 일종 전용주거적에서는 건물 지을 때 30%로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돼. 그러면 실무에서는 무엇을 여러분이 보고 건물을 지어야겠어요?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지어야겠죠? 요걸 보고 짓는 게 아니라 요걸 적용해서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실무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해당 지역에 조례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시험에서는 이 조례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조례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회를 거쳐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든 자치법규가 조례죠. 그러면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와 그리고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같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조례가 도시계획 조례인데 이 조례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조례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는 무엇을 절대 위반할 수는 없어요. 서울시든 인천시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이 법령,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법규가 조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를 정할 때도 이 법령은 위반할 수 없어. 이게 이제 하나의, 그죠? 인천시가 조례를 정할 때도 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법령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자체 조례를 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법령은 대한민국 어디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 기준이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어요? 기준이 나와야 되죠.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만든 자치법규가 조례니까. 그죠? 그러면 예, 우리 법에 거기 보니까 자, 거기에 있는 페이지 58페이지
밑에 하단에 표가 있죠. 용도적의 건폐율 제한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법률 대령 조례란 말 표 이해하시죠? 그리고 밑에 그럼 그 표가 이 표잖아요. 요 표가 예, 법령이 정하고 있는 예,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기준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까? 암기 안 하셔도 됩니까? 이건 해야 돼요. 무조건 별표 딱 쳐주셔야 돼. 그래서 예, 이 기준들은 시험에서 나옵니다. 여기 부분들 주거적은 70, 주거적 안에는 5657, 상업적은 90, 그리고 중일력은 9887, 공업적 최대 맥스 70인데 다 70, 녹지적 다 20인데 네, 여기도 다 나머지 녹지적 다 20.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인 도시가 안정은 다 20이잖아요. 계획관리적만 40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암기는 꼭 해야 된다. 거기는 표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 표가 나오거든요. 예, 제1종 전용주거적의 법률상 최대 건폐율이 얼마냐. 자, 그래서 건폐율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가 바른 것은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순서가 바른 거 물어보려면 암기해야 순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개념 정리를 해주세요. 자, 건폐율 개념 이해했죠?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교재 58페이지 그리고 59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예, 특정적의 건폐율 나왔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공부가 되면 그때 정리하세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넘겨주시고 뒤로 넘겨보시고 이제는 용적률입니다. 자, 건폐율 다 맞고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이제 터 잡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요? 무조건 건폐율에서 공제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터 잡았으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를 제한합니다. 수직적 규모 제한. 그러면 한문적인 해석은 용적률이란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문적인 해석은 넣다 용자 쌓을 적자야. 그러니까 얼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어떤 지역 가면 30층짜리 건물이 있고 어떤 지역은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어떤 지역은 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러죠. 그건 요 규정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얼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그건 한문적인 해석이고 자, 법률상의 개념 기억합니다. 용적률이란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아까 건폐율은 뭐였어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모든 분모는 다 대지 면적입니다. 땅에서 건물 짓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는 똑같고 여기가 분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는 건대고 여기는 연대죠. 자, 연대. 그러면 유리니까 곱하기 100인데 보신 것은 연면적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나중에 건축법에서 이렇게 배워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보여요.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이 있어. 3층짜리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3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니까 연면적은 300제곱미터다 이 말이죠. 자,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터 잡고 건물을 올리려고 봤더니 이제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여기는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단독주택 지으려고 하잖아요. 일종 전용주거적에. 여기 보니까 용적률을 확인해 봤더니 용적률이 100%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요. 용적률이 100%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보니까 일종 전용주거적의 최대 적용률, 용적률이 100%인데 그러면 용적률이 100%란 말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건 건축 면적하고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터 잡고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니까 여기는 터고 여기는 얼만큼 올릴 수 있는 그 터에서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왜 연면적이 예, 얼마예요? 지을 수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배예요? 한 배죠. 왜냐면 유리니까 두 개 동그 딱 떼면 100%면 한 배잖아요. 그죠? 200%면 두 배고 50%면 아까 0.5배였으니까 당연히 100%면 한 배죠.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니까 여기는 이 땅에서 지을 최대 건축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겠죠? 그러면 여기서 터 잡고 이 건축 면적의 최대 바닥 면적과 똑같다면, 그러면 최대 바닥 면적 적용했으면 이게 이제 건축 면적 이꼴 바닥 면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이니까 500 최대 바닥 면적을 적용했다면, 예, 최대 적용했다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 해서 2층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이제 바닥 면적을 줄이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최대치 적용하면 이때는 2층 올릴 수 있잖아요. 대지면 연면적이 1000이니까. 근데 만약에 용적률이 200%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200%라는 것은 이 대지 면적의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란 얘기예요? 대지 면적의 2배죠. 2배니까 용적률이 200%다 그 말은 대지 면적의 2배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2000이죠? 2000이면 이 지을 수 있는 총 합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2000이다. 그러면 여기는 200%가 적용되는 지역이면 최대 바닥 면적 500을 적용해서 건물 짓는다면 건축 면적 이꼴 바닥 면적이 다 동일하다 가정하고, 그럼 여기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용적률이 500%다. 용적률이 500%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적률이 500%란 말은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5배라는 얘기잖아요. 5배, 그죠?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이면 1000 곱하기 5 하니까 연면적은 5000이 될 거 아니에요. 5000, 지을 수 있는 게 5000이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맥스는 주거적은 용적률 최대치가 500%예요. 500%. 거기가, 여기 있는 준주거자가 똑같아. 건폐율 70, 용적률 500, 그죠? 그럼 용적률이 500이라는 개념 이해할 수 있나요? 대지 면적의 5배 지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 용적은 이 대지 면적의 5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용적률이 15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1500%란 말. 상업적 보니까 중일육은 중심 상업적 용적률이 1500%인데, 용적률이 1500%란 말은 대지 면적의 15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어떤 것은 100% 적용하니까 한 배 지을 수 있고, 이 대지 면적. 어떤 지역은 5배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이 대지 면적이 15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5배면 연면적이 15,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말은 우리 부동산 가치는 공간적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을 얼만큼, 스페이스를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밀접적인 연관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땅을 사야겠어요? 낮은 지역에 땅을 사야겠어요? 당연히 높은 지역에 땅을, 그래서 중심 상업적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땅 가격이 비싸잖아요. 건폐율도 90이고, 그죠? 공지 조금만 확보해야 되고, 용적률은 그 뒤지면서 15배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용적률이 1500%다, 1200%다, 100%다, 230%다, 이런 말 이해하죠? 그러면, 용적률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겠어요? 만약 용적률이 없다면, 용도적 정해서, 자, 이런 건축물의 건축 제한만 하고, 또 규모 제한,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겠어요? 여기서 이제 터 잡고 올라가는데 용적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겠어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늘 끝까지 짓겠네? 그래서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층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층 지고 도시가 들쑥 날쑥 총 규모 규제가 없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렵죠. 그래서 용적률이 있는 것은 건물의 총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산입하는 게 좋아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건축 연면적이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이 200이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2000이잖아요.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이 총합은 2000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들어선 공간이 바닥이 있긴 있는데 그 바닥이 이 연면적이 안 들어가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산입하지 않으면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4가지를 기억합니다. 나중에 건축법에서도 정리하실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지상이고요. 여기에 지하가 있어.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에도 이제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이든 지하 2층이든 지하 3층이든 여기가
지하에 식당이 있든 주차장이 있든 뭐가 있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은 지상에서 얼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예요.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하 공간 충분히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지상이 여기가 대지 면적이 1배고, 대지 면적이 3배고, 4배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 공간이라도 다음의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넣겠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부속 용도에 여기가 주차장이 있대. 그럼 이 건물은 이 건물이 주차 빌딩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죠.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지주. 그리고 나중에 우리 건축법에서 여러분 헬리포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헬리포트가 영화 보면 옥상에 이거 있죠. 이게 H잖아요, H. 그래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그게 이제 헬리포터라고 해요.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장소를 헬리포터라고 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터를 설치하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헬리포터를. 근데 헬리포터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옥상 지붕이 평지붕일 때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헬리포터가 설치된 건물인데 옥상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면 경사진 형태 지붕이면 헬리콥터가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건물인데 옥상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 지붕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건축법에서 나중에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거 배워요. 초고층 건축물은 뭐가 초고층이냐면, 건축법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우리 건축법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를 하나층으로 보거든요. 50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200이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초고층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123층인가요? 자, 그죠?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요.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그래요.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면적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30개층마다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이런 초고층 건축물의 이런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피난 안전구역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나중에 기사 문제 넣을 때 이것이 이제 결합돼서 물어보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일단 이론상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예요? 지주 대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주 대피. 거기 61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지주 대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지주 대피. 지주 피대 그러면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주 대피 이렇게 한 거예요. 맨 위에 박스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좀 밑으로 쭉 내려가 봤어요. 이제 용적률 개념도 이해했어. 용적률이 뭔지 개념 이해했죠? 대지 면적의 2배다, 대지 면적 3배다, 4배다, 그죠? 용적률, 수직적으로 얼마큼 올시느냐. 근데 이 용적률 적용도 거운표일처럼 법률과 용도적의 용적률은 법률과 대리행자는 최대한 법에서 조례로 정해요. 용적률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무엇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 그 밑에 있는 표, 그 법령도 하나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여기 있는 법률상의 요 최대치하고 시행령에 있는 요 적용,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예, 지자체가 어길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요게 나왔습니다. 요 용적률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61페이지 표 있죠? 밑에 하단에 표. 법률과 시행령 있습니까? 그것도 별표를 딱 쳐주시고 나중에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숫자 외우라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개념만. 이런 부분들 있더라. 용적률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의 개념, 건폐율 개념, 이제 용도 지역이 있음으로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나온다. 그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배워지는구나.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딱, 예,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특정 지역의 용적률, 또 거기에 따른 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공부할 때 또 이제 심화할 때 그때 살짝 보도록 하고 거기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에 그 밖에 제한 나왔죠. 미지정 미세분 나왔죠. 나왔습니까? 거기다 또 별표만 쳐주시고 참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잘 나오는 용도 미지정 우리 전국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크게 큰 구분이 뭐였어요? 큰 구분이 도관 농자. 그런데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용도 미지정 땅이 있대. 그러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땅은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법에서 딱 정해 놓고 있어요.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 토지는 어떻게 행위 제한을 받아라. 제일 규제가 강한 이 자연환경 이 용도가 미지정됐다.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적인 자연환경인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대. 그럴 때는 이 자연환경 보전제약에 건축 제한, 자연환경 보전제약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라. 자, 그 부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번 4의 1, 동그라미 1번 미지정에서 행위 제한. 예, 니은번에 미지정적의 행위 제한 나왔죠? 용도지구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 보전제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오죠?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적의 건축 제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는데, 그런데 우리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 세분되는 용도지역이 뭐뭐 있었어요? 도시적은 이렇게 세분이 됐고 관리적도 세 개로 세분됐죠. 근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도시적이잖아요. 근데 서울시 도시적인데 도시적 안에 용도가 세분이 안 됐대. 실제 토지용계 확인서에는 도시적인데 용도 미세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도시적인데 용도가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그 토지는 어떻게 행위 제한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도시적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어디라고 하세요? 녹지적이겠죠? 녹지적 중에서도 보전 녹지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 지역의 행위 규제를 받으라고요?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 짓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죠.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도시적 안에 있는데 나눠졌대. 그럴 때는 보전 녹지 지역에 적용받는다. 그리고 또 관리적입니다. 관리적도 세분하잖아요. 관리적은 보생계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적은 관리적이야. 근데 관리적이 나눠지지 않았대.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적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전관리지역이겠죠? 보전자가 들어가면 제일 강한 거예요. 자, 보전관리지역에 건축 제한, 보전관리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라. 아까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했죠? 그리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보전 녹지지역, 다 근데 용적률 보세요. 보전 녹지지역도 20/80, 그리고 보전관리지역도 20/80, 자연환경 보전도 20/80이잖아요. 그래서 예, 미지정이나 미세분되게 되면 규모 제한은 모두 다 20/80이겠구나. 그래서 예,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으라고요? 보전 녹지.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디요? 보전 관리. 도관 용자, 용도 미지정이면 어디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적용받는다. 64페이지 거기에 1번, 2번 미지정, 미세분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이제 용도 지역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지역? 아까 예,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등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겠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요, 낮아요? 건폐율, 용적률도 높고 건물의 용도도 다양하니까 건물이 밀집되고 굉장히 밀집되고 높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죠? 이런 지역에 화재가 잘 발생하면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 화재 예방. 근데 용도지역은 뭐 화재니 재해니 뭐 높이니 뭐 경관이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거든요. 일반적 용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특정 목적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구다. 그죠? 용도지구. 여기에다가 화재 예방을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방화지구. 그죠? 그러면 이때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용도지구는 방화지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의 규제도 받으면서 방화지구의 규제도 받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런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강화되겠죠? 그런데 해당 지역이 원래부터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대. 녹지지역이었대, 녹지지역.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개발할 땅 아니잖아요. 아까 막 건폐율 용적률도 얼마 높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여기에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 칠학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보존지역에다가 주거지 칠학 지원을 해서 칠학 지구를 딱 지정하면 이때는 예, 이거보다 이 지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지역보다 이게 좋잖아요. 그럼 이때는 용도지역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그래서 용도지구란 예,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어떤 기능? 뭐 안전이면 안전, 미관이면 미관,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미관이면 미관, 경관이면 경관 등의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가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정한다는 얘기? 누가요? 용도지역처럼 누가요? 국장이 거기 66페이지 용도지구 종류 나왔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서울시에서는 누가 지정해 그러면? 우리 서울시장이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서울시장이 하죠. 근데 옆에 있는 구리시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구리시장 아니고 도안에서는 시정군수가 권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한다. 시정군수는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해요. 그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옆에 있는 성남시는 누가?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뭘로 용도지구를 광역도시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우리 지금 관리계획의 내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네,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이나 결정은 같은 말이에요. 네, 도시군 관리.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이 9개를 외우셔야 돼. 용도지역을 외우듯이 용도지구도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외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 9개.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 순서대로 경방보치계, 예, 방고복특, 뭐 이렇게 앞머리 따서 그냥 쉽게 편하게 외우시든지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예, 그냥 뭔가 좀 여가지고 좀 기억에 남게 하려면 자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자, 특별한 용도지구, 특별한 복나래, 특별한 복나래. 여러분 복나래 뭐 드셔요? 뭐 드셔? 삼계탕? 예, 요즘은 다 그냥 삼계탕 드시는데 예전에는 복날에 뭐 먹는다고 했어. 뭐 예전에 멍멍이 먹는다고 했어. 멍멍이. 예전엔 복날에 게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복날에 게가 있긴 있는데 치안게가 있대. 특별한 복날에
치안계 보시면, 특별한 복날에 치안계 보시면 경고방방. 그래서 9개. 특별한 복날에 치안계 보시면 경고방방.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이렇게 하시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9개가 뭐냐? 특이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나머지 4개. 경고방방,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여기 몇 번 하시다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지적 목적 볼까요? 자,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 있죠. 말 그대로 경관지구는 뭘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경관지구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렵진 않아요. 거기에 있는 용도지구 이름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관, 그러면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잖아요. 경관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지구는 뭐겠어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는 용적률이 있으니까 막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고도지구 지정해서 높이를 제한하겠대. 근데 높이가 최고 높이를 규제해요? 최저 높이를 규제해요?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제 높이 제한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서 높이 제한을 하겠잖아요. 그죠? 상업적이나 이런 지역에서 고도 제한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높이 제한이 고도지구잖아요. 그러면 방화지구는 뭐겠어요? 당연히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잖아요. 그죠? 방화지구 지정해도 거기에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뭐겠어요? 방방이 2개 있으니까 방제지구겠죠? 그래서 화재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지구는 뭐예요? 방제지구. 경고방방할 때, 그죠?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는 보호하겠대. 무엇을요?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시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 중요시설물이란 요걸 중요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용 같은 경우는 청사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정이나 군사시설 이런 시설을 중요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중요시설물.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제 중요시설물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항만, 공항, 공용 그리고 밑에 교정, 군사 나왔죠. 자, 이것들을 퉁쳐서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정리를 따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것은 칠학지구입니다. 아까 여기 녹지적에 칠학지구는 해주고 싶다.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칠학지구는 주거적에다가 칠학지구 지정해요? 안 해요? 원래 주거적은 집 짓는 직인데 무슨 칠학지구 지정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용도적, 주거적이 알아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상업적에다가 칠학지구 지정해요? 안 해요? 상업적은 상업과 업무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해 준 지역이니까 거기다 칠학 지원할 필요 없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칠학지구는 용도적 중 주거, 상업, 공업적에는 칠학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는 칠학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지정하지 않아. 대신 어디?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에 즉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또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뭐라고요? 칠학지구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나왔습니다. 개발은 개발하래요. 필요한 부분들.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물유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지정하라고요?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래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도 있더라. 자,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좋은 거겠죠? 칠학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개발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주거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를 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가 제한돼야겠어요? 완화되겠어요?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완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고 제한이 나오면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그 밑에 복합용도지구 있죠. 복합용도지구도 좋은 거거든요. 복합용도지구는
이 맨 끝에 복합적인 오른쪽 위에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겠대. 복합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돼야겠어요? 제한돼야겠어요? 완화돼야 복합적인 토지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복합용도지구고 예,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제한 나오면 특정, 그리고 제한 나오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근데 특정 시설 입지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완화냐 제한이냐. 뭐 느낌상 복합용도면 완화일 것 같고 제한이면 제한일 것 같고 그죠? 근데 요거 부분을 조심하시라 이 말이죠. 지정 목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 9개를 이렇게 정리했고 경방보치계, 방고, 복특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 용도지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도지구 9개 중에서 이 경방보치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관리계획. 마치 우리 주거적이 전일준 세분되고 상업적이 중일류군 세분되고 공업적이 전일준 세분되는 것처럼 이 5개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또 세분이 됩니다. 방고복특은 세분이 안 되는데 요 놈은 예, 세분이 되더라. 그래서 오른쪽 67페이지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이란 말이 나오죠. 국정 시뒤사 뒤뒤상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방보치계를 다음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방보치계를 다음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뭐였어요?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아까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경관이냐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는 어디 경관일까요? 당연히 산지, 구릉지, 산지나 이런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뭐 지정한다고요? 자연경관지구.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러분? 시가지 경관지구는 중간쯤 시가지 도시 경관을 보호 예, 또는 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했겠죠? 시가지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시가지 경관. 그러니까 시가지스러우면 시가지 경관지구고 자연스러우면 자연 경관지구다. 그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이제 특화 경관지구 보세요. 특화 경관지구 보니까 거기 수변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수변이라는 단어 나오고 문화재라는 말도 나오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수변이나 문화재 등의 여기를 퉁쳐서 뭐라고 표현하면 요거 포인트예요. 특별한 경관. 그래서 수변이나 문화재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형성,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특화 경관지구.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 그러면 특별한 경관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한다고요? 자시특. 이것도 이런 세분하는 것. 다음 중 용도지구 세분이 바른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은 여기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을 뿐이지. 오히려 이런 거 막 머리 써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절대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귀찮은 것이지. 귀찮은 것은 자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귀찮은 것이다. 그러나 해야겠구나. 자, 그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자시특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해를 예방하는데 이 방제지구도 무슨 재해 예방이냐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예, 어떻게 세분해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 여기가 자시특 했으니까 같이 맞춰본 거예요. 자시특,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 그러면 자연방제지구는 어디입니까?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 해안변. 아까 경관은 산지, 구릉지, 그게 자연이었고, 방제지구에서는 하천 해안,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산도 자연이지만 하천도 자연이잖아요. 자연스러우면 자연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다만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이나 해안변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방제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때? 아까 앞에서 경관지구는 그냥 훅 시가지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시가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지역을 우리는 시가지라고 그래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시가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가지스러우면 시가지 방제지구요. 자연스러우면 자연방제지구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어떻게 세분한다? 자시. 아까 경관지구는 경방보시겠는데 자시특 그랬죠? 자시특 자시. 그러면 보호지구입니다. 자, 보호지구 보니까 보호지구도 도시군관리기구 세분해요. 어떻게?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뭐 하려고? 집에 갈라고? 그죠? 역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중생 합니다. 역중생. 그런데 시험에 다음 중 용도지구 세분 후 지정 목적이다. 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물어봐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맞아 틀려? 문화재, 전통사찰 그러면 그것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죠? 그죠? 근데 왠지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문화재, 전통사찰 뭐 중요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그러면 맞다라고 답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중요시설물은 문화재 전통사찰이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용이나 교정군사를 우린 중요시설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요시설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그 다음에 칠학지구입니다. 이 칠학지구도 아까 칠학지구는 녹관농자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도시자연공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칠학지구였죠. 근데 이런 칠학지구도 어떻게 세분한다고? 여기처럼 자집. 자자가 3개예요. 5개 중에서 세분되는 용도지구 중에서 자자가 3개야. 자시특, 자시, 자집,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자집,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 시험에 잘 풀려.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자연 칠학지구다. 맞아요, 틀려요? 그린벨트의 칠학은, 그린벨트 안에 칠학이 있어요. 그 칠학은 집단 칠학지구예요. 여기서 요거 조심하라고 일부 써놓은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자연 칠학지구가 아니라 집단 칠학지구죠. 그래서 계집 그러잖아요. 계집, 자집, 계집. 개발 제한구역은 집단 칠학지구지 자연 칠학지구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칠학 그러면 어디가 칠학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 칠학지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칠학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 지정해요. 그래서 녹관 농자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 칠학지구.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집단 칠학지구. 자집. 그죠?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최근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개발지능지구 나왔는데 올해 32회 때는 용도지구가 시험이 안 나왔고요. 내년에 33회 때는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개발지능지구는 아까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분한데 주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공업이나 물류통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그래서 작년에 이거 물었어요. 공업이나 물류통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무슨 지구냐? 이게 답을 물었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나오겠죠. 많은 용도 지구 중에 아무거나 막 써놓고 거기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업이나 물유통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지 휴양지 조성할 필요가 있대. 그러면 관광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여기는 주상관 2개 이상을 기능을 중심으로,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예요? 복합개발진흥지구. 2 이상 그러면 복합개발진흥.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이 주상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라고요? 그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죠?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폭특. 그죠? 주상관 폭특.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5개, 9개 종류 일단 보시고 5개 경방보치게 나오시고, 경관지구는 자식들, 방제지구는 자식,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 칠합지구는 자집,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폭특. 이렇게 용도지구 종류화, 그리고 세분되는 것, 관리기 세분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할 수 있겠죠? 자,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맨 위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뭘까? 자, 당연히 용도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제하려고 한 것이죠. 그죠? 건축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요 오른쪽 69페이지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나오죠. 오른쪽 4번. 나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지정돼서 용도지역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용도지구는 원래 그 규제가 조례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도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서울시장이 경관지구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인천시가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인천시 관내에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경관지구의 규제와 인천광역시 경관지구 규제가 같아야 틀려요. 그때는 해당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그 규제를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뭘로 정하라고요? 조례로 정해라. 그죠?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조례로 정하는 게. 아까 용도지역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흐름만 좀 기억하시고,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규제는 어디에서 드느냐. 그래서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규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1월 달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도지구 종류 세분, 그리고 지정한 이유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정도만 딱 정리하세요. 정리됐습니까? 자, 보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70페이지, 71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배우고 용도지구 배웠어요. 자, 이제는 뭐 배워야 돼? 관리기 내용에 지구, 구가 뭐예요? 용도구역이죠? 자, 그래서 72페이지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도구역은 좀 셋 하자.